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적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비주얼도 그렇고 태초의 호흡 검사의 진짜 자손이란 것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탄지로보다도 주인공에 가까운 설정을 가질 수도 있는 캐릭이죠. 그런 최연소로 기다릴 때 추가된 천재 검사가 아군이 아닌 탄지로의 적이 되는 전개가 되어 대결 구도를 그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가는 매끄러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숫쟁이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가마도 탄지로. 그는 산속에 있는 작은 집에 살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아래 마을에 숯을 내다 파는 일을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탄지로는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마을 주민이 어떤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민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렇게 그 집에 머문 뒤 새벽이 되자마자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근처에 가보니 엄청난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불길한 예감에 뛰어 들어가 봤는데 모든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네리코를 제외한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그저 절망을 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리코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이어 네리코는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네이코의 상태를 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이성을 잃고 계속 공격을 하다가 탄지로의 애절한 목소리에 조금씩 이성을 찾는 댔는데 그 순간 피할 데 오니 기우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네이코를 그대로 베어버리려고 했죠. 탄지로는 기우에게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동생을 구하기 위해 기우에게 덤벼들었는데 엄청난 실력자인 기우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통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코가 그 뒤 탄지로를 구하려는 행동을 취했고 그 모습을 본 기우는 확실히 기존의 오니와는 다르다는 걸 간파해 그들을 자신의 스승이자 무례호흡 교육자인 무로쿠다키 사콘지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 후 탄지로는 그곳에서 빡센 훈련을 통해 무례호흡을 익히게 되었고 2년 후 노력의 성과로 귀할대 선별 시험을 통과해 귀할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네이코를 몰래 나무 가방 속에 넣어 함께 오니들을 대체하며 다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된 탄지로는 뭔가 기묘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오니를 따라갔는데 그 오니는 으슥한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탄지로는 저 오니를 놓치면 다른 무고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니가 들어간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순간 당황을 했지만 탄지로는 후각이 아주 발달해 있었기에 한 번 맡은 오니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고 좀 더 멀리까지 추격을 했죠. 그의 멀리서 어떤 소년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소년은 뒤를 돌아보더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니 너 귀살대 검사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오니를 보고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오니에게는 항상 분노가 가득한 냄새, 사륙을 원하는 흥분의 냄새가 났는데 이 오니에게서는 그저 평온하고도 잔잔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오니에게서는 수많은 인간들의 비냄새가 쌓여 있었기에 그가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니는 뭐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안 덤빌 거야?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긴장하며 그에게 너는 나이로 보면 내 동생과 같은 또래를 보이는데 어째서 인간들을 해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너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사마귀를 보고도 그렇게 묻는 거니? 동물들은 원래 자신보다 약한 생물을 잡아먹는 것이 본능이야 라고 했죠. 탄지로는 너희도 원래는 인간이었을 거잖아. 어째서 같은 인간이었으면서 인간을 죽이는 건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원래 예전부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건 바로 인간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들었죠. 탄지로는 오니인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렇게 만난 이상 이 위험한 오니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탄지로 역시 칼을 빼들고 곧바로 물의 호흡을 시연한 뒤 그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그는 탄지로의 모든 공격을 전부 다 흘려보내기 시작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게 다야?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보통 오니에게서 보이는 빈틈의 실이 이 오니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이 오니는 아직 제대로 된 실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실력을 얕잡아보고 있을 때 기회를 노려 목을 베어야만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탄지로는 빠르게 그의 곁으로 파고 들어가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는 여유롭게 그 공격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뒤 그는 이제 시시하니까 내 검수를 보여줄게 라고 하며 기묘한 호흡을 지어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오니가 전집중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에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가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초승달 모양의 참격이 여러 개 튀어나왔습니다. 탄지로는 그 참격을 모래호흡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참격들은 탄지로의 몸 곳곳을 베고 지나가버린 상황. 탄지로는 너무 빠른 검술이다,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리가 불려버렸죠. 그는 그런 탄지로에 다가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칼을 높이 들어올렸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가방 속에 있던 네이코가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여유롭게 방어에 성공했고 오니가 왜 귀할대 검사랑 같이 있는 거야? 넌 누구야? 라고 물었죠. 네이코는 그저 씩씩거리며 다시 덤벼들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달의 호흡으로 네이코의 팔다리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기어왔고 탄지로는 네이코 너라도 도망가 라며 소리를 쳤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쩐지 머리가 지끈거렸고 갑자기 흥이 깨져버렸다며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오니 너는 그 정도로는 죽지 않겠지만 검사 쪽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니 과다출혈로 곧 죽게 되겠지 라고 하며 모습을 감췄죠. 탄지로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네이코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스르르 눈이 감기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 어떤 꽃향기가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맞는 꽃향기인가? 라고 하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방금 만나 싸웠던 남매에 대한 기억에 자꾸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무이치로 무언가의 기억이 떠오를 듯 말 듯 했는데 그때 무이치로의 앞에 누군가가 쓱 나타났고 그의 눈에는 상윤일의 표식이 있었죠. 상윤일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수련은 잘 돼가고 있나? 귀할 때 죽급의 검사들 중에는 강한 검사도 있을 테니 아직 섣불리 그들과 싸우지는 말거라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를 보며 흡족한 듯이 웃었고 기다려라 무잔, 내가 만든 검술인 달의 호흡이 너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이라고 했죠. 예전 산속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던 토키토 가문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된 무이치로 어느 날 그의 엄마가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의 아빠는 아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폭풍과 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초를 캐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그날 무이치로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죠. 그 후 무이치로는 형인 유이치로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밤 한 마리의 오니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 유이치로는 곧바로 몽둥이를 들고 그 오니에게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유이치로의 팔목은 베어져 날아가 버리게 되었죠. 유이치로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무이치로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무이치로는 형이 베인 모습을 보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으며 어린아이로서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그 오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의 정체는 상일 코쿠시보. 아무리 무이치로가 각성했다고 한들 코쿠시보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 코쿠시보는 그대로 무이치로의 한쪽 팔까지 베어버렸고 두 형제의 상황을 지켜봤는데 유이치로는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반면에 무이치로는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에너지로 계속해서 덤벼댔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너다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제압한 뒤 어떠한 약을 먹이게 되었죠. 그렇게 몸이 불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낀 뒤 무이치로는 오니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억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뒤 무이치로에게 철저히 달의 검술을 배우게 했는데 그 혹독한 훈련은 무이치로를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살인 기계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코쿠시보의 목적은 바로 무잔을 죽이는 것. 예전 귀할대 검사로 살아가던 코쿠시보는
무잔에 의해 오니가 되고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리 자신이 강해지더라도 자신은 무잔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달의 검술이 사상 최강의 검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인물인 요리치와 그의 검술인 헤어홉을 달의 호흡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미 헤어홉의 개판은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리치도 끝을 내지 못했던 무잔의 달의 호흡이 끝을 낸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헤어홉보다 우월하게 된다는 뜻이었고 달의 호흡을 계승시킬 강한 검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코쿠시보의 눈에 들어오는 자질을 가진 검사는 없었고 인간의 몸으로는 무잔을 죽일 수도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오니가 되어야 했는데 오니가 되면 무장의 저주 때문에 무장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언젠가 탐험한 오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무장을 제외한 오니 중 유일하게 코쿠시보보다 선배인 오니였는데 그녀는 무장의 집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녀에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건 무잔이 요리치의 검술에 묻었을 때 가능했던 것, 지금처럼 무잔이 강해진 상태에서는 기존의 오니들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새롭게 만든 오니들은 약을 통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타마에게 그 약을 받아온 뒤 자신의 자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코쿠시보는 제이쿠니 가문의 이름이 토키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이치로가 사는 곳을 찾아간 거였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원래의 기억을 잃은 채 코쿠시보에게 살인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이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으로 무장을 박살내고 그때 자신도 무장의 저주를 풀어내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한편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된 탄지로 그의 눈에 보이는 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네리코였고 탄지로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몸은 무이치로에게 당했던 상처가 하나도 없었고 몸의 힘도 아주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소년이 깨어났구나 라고 하며 어디론가 갔고 곧이어서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가 깨어나셨군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 그녀와 그 소년의 얼굴을 보니 그들은 온이라는 걸 알아챘고 긴장하며 자신의 칼을 꺼냈는데 자신의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온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칼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탐하여 당신이 죽기 직전의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온이로 만들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특별하게 탄지로와 무이치로 둘 다 오니가 되어 라이벌 구도를 갖게 하는 형식을 취해왔어요. 인간으로서 패배를 맞은 탄지로가 오니가 되어 강한 힘을 얻은 뒤 다시 무이치로와 맞붙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